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과 재회한 지 2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부동산 엑스파일 한 원장입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에서는 현장 소식을 알려드리는 코너가 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냥 있었다고 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네,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벌어진 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 협상의 전설을,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게 된 모티브가 된 사건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다각도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장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서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12층 아파트 1층 46평 아파트예요. 현재 임차인은 4년을 거주했고, 이제 다시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어요. 보증금 5천에 180만 원인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5천에 160만 원인 매물도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실이고 급하면 더 저렴하게 내놓기도 하니까 좀 나와 있겠죠. 아무튼 임대인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5천에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더 낮추더라도 월세를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올 여름에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앞으로 길면 1년 정도, 또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다음 달에 1월 달에 계약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현 계약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좀 뒀죠. 그런데 임대인은 이제 계속 내가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수리도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올려야 되지 않냐. 양심 있으면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현재 조건을 유지하는 게 최상입니다. 라고 여러 번 거듭 얘기했지만, 왜 세입자 편이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세입자는 또 세입자대로 면적을 줄이더라도 더 싼 곳으로 가서 나는 다달이 나간 지출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지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현재 조건으로 가능하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열병합 발전인데 이 아파트가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병합 발전소이다 보니까 이 겨울철 관리비가 너무너무 살인적인 거예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거의 무슨 급이라고 해야 돼요? 너무 아무튼 부담스럽죠. 저도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열이 상향식이면 아래층부터 따뜻한데요. 이게 하향식인 경우에는 윗집부터 따뜻해져서 윗집은 막 더워서 문을 열게 되고, 이제 햇빛도 채광도 좋고 하니까 더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아래집은 이제 추워서 덜덜 떠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1층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얄층이 왜 로얄층인가 했더니, 이런 아파트는 이제 위층은 덥고 아래층은 춥고 이러니까 중간층이 가장 쾌적해서 로얄층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암튼 임대인은 올린다고 하고, 임차인은 인상을 떠나서 난방비 부담 때문이라도 나가겠다고 하고, 현재 있는 조건에 어떻게든지 연장하는 거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세입자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와서 협상에 결렬되었습니다.
이게 뭐 임차인 생각이 이런지 임대인 생각이 이런지는 제가 잘 모르죠. 사람 속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러한 결정이 서로에게 협상을 더 했으면 서로 가장 좋은 방법, 그 윈윈할 수 있는 어떤 협상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임대인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오히려 20만 원이 줄었어요. 이제 시장 가격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 기준으로는 20만 원이 줄었고요. 중개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죠. 20만 원 더 받으려다가 20만 원을 덜 받게 된 상황이에요. 게다가 임대가 안 되면 매월 관리비도 부담해야 할 상황인 거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밤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더 이상은 어렵겠다. 네. 뭐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는 잘 알겠다. 날짜를 좀 조정해봐야 하겠다. 그럼 저는 날짜를 좀 잘 조정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예, 집주인분께 네, 세입자가 안 살겠답니다. 그러니 빨리 임차인을 구해야 될 것 같다에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이 넓은 평수를 어떻게 이 가격에 살겠냐, 이사를 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세입자는 그 조건에는 현재 조건도 임대를 유지할 마음이,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일단 동일 조건으로는 더 협상을 할 여지가 서로 간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네, 주말을 보내고 3일 후에 통화를 했더니, 임차인이, 나 어제 다른 집 계약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럼 언제 이사를 가겠다는 거냐? 했더니, 계약 종료일에 가겠다. 난 계약 종료일에 당연히 돈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새로운 임차인과 날짜도 안 맞추고 집주인이 돈을 빼줄지 안 빼줄지 나 이사를 이날 가는데 정확히 빼줄 수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계약 전에 전화 한 번을 안 주냐 했더니 나는 계약 만료일이 있고 내가 계약 기간에 말 나오는 거 싫고 해서 그날에 이사 가는 걸로 나는 결정을 했다. 그러는 거죠. 도대체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길래 그런 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더냐 그랬더니 물건 놓친 얘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이런 유형의 이렇게 급하게 계약금 빨리 입금해라, 막 이렇게 계약서 쓰지 않아도 계약금 먼저 입금해라, 뭐 이런 분들을 몇 분 아는데 이 동네에 좀 섭섭한 중개사 사무소가 있었어요. 이게 9억 5천에 제 고객을 소개해서 9억 5천에 산 물건을 7억 5천에 팔아버리게 만든 곳이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이게 거래할 때 제가 고객을 소개해드렸으니 최소한 제 고객이니 팔 때 저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다. 한 번쯤은 전 얘기를 하는 게, 좀 상도이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 팔아달라고 따로 부탁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예, 그랬던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얘기를 얼핏 했는데, 맞아요. 그 부동산 좀 이상해요. 뭐, 너무 이상해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아무튼 양심적인 좋은 중개사님들도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 가격이요. 한 2주, 3주? 2주, 3주 정도? 그렇게 막 그 건설사에서 자기네 그냥 원가에 떨어버리는, 자기네 보유한 것들 막 던져버리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개인의 물건을, 네, 본인도 거래했던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막 화가 나네요.
그냥, 와, 이 사람 진짜 돈이 급했나? 그렇게 돈이 급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인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식의 돈이 급해서 돈을 쫓아서, 조금 한 걸음 앞에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는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이분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본인 사무실을 접으시고 다른 곳에 합하셨더라고요. 아유, 뭐, 중간에 좀 샜지만, 이렇게 스토리가 꼬였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일까요? 세입자는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집을 반토막 내서 가야 해요. 동네 시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반토막 내서 가려면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인데 이미 계약은 해버렸고. 중개 수수료나 뭐 이사비는 어차피 한 번은 부담해야 하지만, 뭐 그 부담이 앞당겨졌다는 거. 뭐 임대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들어올지 들어오지 않을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계약기간 종료되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 없이 비워두면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입자는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이 일이 어떤 협상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더 두고 본 후에 제가 다음 주에 결과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 한원장이었습니다.